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학습이 한자 학습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수 학습이 아주 중요해요.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됩니다. 부수가 왜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냐면 이 부수라는 게 그 수많은 한자의 말하자면은 뿌리고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수가 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수 214 부수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수가 전부 상형자 아니면은 지사자거든요. 우리가 육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형이나 지사는 글자 창조의 원리로서 수많은 한자의 조상격이죠. 이 글자들부터 먼저 상형자와 지사자들부터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회의나 형성 같은 경우 이제 이미 만들어졌던 상형이나 지사를 조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나 가차도 이미 만들어졌던 글자를 그러니까는 의미를 덧붙인다든지 전환해가지고 끌어대고 전환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자예요. 그러니까는 핵심이 되는 상형과 지사가 수많은 한자 어휘에 씨앗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이 학습이 먼저 돼야 되죠. 이 학습만 제대로 되면은 거기서 가지쳐 나가는 회의나 그 형성, 전주 이런 문자들 학습하기는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본 공부부터 제대로 하자고요. 자, 부수 학습을 그래서 이번 강의는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한 3강 정도로 우리 214부수, 소위 말하는 214부수를 테마별로 나눠가지고 세 테마로 나눠놨는데 각 테마당 한 강씩 해갖고 이렇게 부수 강의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부수 강의는 급수를 막론하고 1급부터 8급까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첫머리에 4강씩 공통적으로 다 들어갈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학습이 먼저 제대로 된 다음에 본문 학습을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부수의 위치와 명칭. 본격적으로 부수를 나가기 앞서 부수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일단은 가볍게 좀 알고 들어가자고요. 부수. 부수의 위치와 명칭, 이름이죠. 위치에 따라서, 부수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이거죠. 첫 번째, 부수가 이 왼쪽, 지금 사선 쳐진 왼쪽에 위치하는 부수들이 있어요. 이걸 다 명칭하기를 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가변자를 써가지고 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 변, 마음신 변, 손수 변, 물수 변. 이게 다 공통적으로 부수가 왼쪽에 들어가죠. 그런데 사람인 변, 사람인이죠. 물수변, 물수죠. 그 다음에 손수변, 손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약간 달라져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는 이 모습인데 변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날씬해져가지고 이 모습으로. 그리고 물수도 삼수라고 하는데 점이 이렇게 3개 찍혀진 이 모습으로 들어가고요. 손수도 원래 이 모습이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약간 좀 간단하게 간략화돼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일시변 같은 경우도 원래 모습은 이런데 부수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좀 들어가요. 모양이 달라졌죠. 생김새가 오디변 부수하고 좀 비슷한데 보일시변은 이게 점이 하나고 오디는 2개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언덕부변 같은 경우도 원래 언덕부는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이게 변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똑같이 생겼는데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배울 방에 나오는 방은 부수의 오른쪽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글자의 오른쪽에 부수가 위치하면 이걸 방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글자 중에 고르방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부변의 대표적인 글자가 언덕릉자 같은 경우 또는 이웃닌자 같은 경우
언덕부가 이렇게 왼쪽에 위치해요. 뒤집어 얘기하자면 왼쪽에 이 모습의 부수가 있으면 이거는 언덕부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고을읍의 대표적인 부수 글자는 고을군자 같은 경우 임금군에다가 오른쪽에 이 모습의 부수가 와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거는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지만은 전혀 다른 글자예요. 이때는 고을읍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부수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거는 방이라고 합니다. 무슨 방. 방금 얘기했듯이 똑같은 모습이지만 오른쪽에 있으면은 읍방, 고을읍방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칼도방. 원래 칼도 이 모습인데 방으로 들어갈 때는 이 모습으로 들어가죠. 왜 이렇게 간략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글자 전체로 보면은 이 글자가 한 글자로 보면은 이 모습으로 들어갈 건데 글자 전체에서 절반만 공간을 차지해야 되니까 좀 날씬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부피를 좀 줄이고 날씬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이 좀 간단하게 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굴올문 방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많이 들어가죠. 등굴올문 방 그러면은 그건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의 정확한 명칭은 칠복이죠. 칠복. 무슨 채찍으로 친다라든지 회초리로 치는다라는 의미의 칠복자입니다. 이거 부수로 들어가는 글자도 많죠. 뭐 가르칠 교자라든지 뭐 고칠 개자라든지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모습인데 좀 간략하게 이렇게 등굴올문 방이라고 2층이 붙은 거, 별칭이 붙은 이유는 요게 생김새가 이 글올문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등이라는 거는 무리등자가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글올문하고 같이 생긴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등굴올문 방 그러는데 그 별칭보다는 원래 명칭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질복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프문 방, 그 다음에 고을읍방, 아까 저 차이점 설명하면서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했죠. 자, 낡은 방, 힘력방. 자, 세 번째는 부수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 그래서 머리라고 합니다. 무슨